자, 안녕하세요. 강찬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콜라하고 바카스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치아를 많이 깎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치아가 깎인다는 건 뭐냐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 치아를 갖다가 보잖아요. 겉에 껍질인 범랑질이 이렇게 뭐랄까 작은 분화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생겨요. 그리고 이것이 진행하면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뿌리에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타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넓이가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조그만 것들, 이렇게 윗면에 이렇게 작은 것들이 이제 점점 진행하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런 식으로 마치 달 분화구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치아 깎임, 침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충치하고 구분해야 될 건, 충치는 주로 이제 5.5대 이하의 산도에서 일어나는 것에 비해서 우리의 침식이라고 하는 것은 산도가 3점 근처, 그러니까 2점대 후반인 3점대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3 이하일 때 많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콜라의 성분을 보면, 우리 콜라 있잖아요. 이 콜라의 성분 중에 우리가 치아를 많이 녹는 것 중에 인산염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인산염이 이 인광석에서 뽑아낸 그 어떤 재료로서 그 산도 조절제 역할도 하고 이게 청량감도 주는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치아를 녹이는 중요한 성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카스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사과 주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사과 주스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귤이나 이런 거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구연산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요런 놈들이 칼슘과 킬레이트 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치아를 많이 녹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연산이 많이 포함된 음료수하고 콜라하고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오히려 이 구연산, 즉 요게 더 치아를 녹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검은 게 콜라, 이 약간 노란 선이 이 사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은 선이 콜라, 약간 노란 빛이 사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사과하고 콜라하고 한번 직접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좀 더 다른 실험을 살펴봤더니 이제 요거에다 한 20분 담궈놨어. 그 후에 살펴보니까 2배나 더 사과 주스에 담았던 것이 더 무르게 됐다. 2배나.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표에. 그래서, 이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과 주스에 들어있는 인산염이, 그러니까 콜라에 들어있는 인산염보다는 사과 주스에 있는 구연산이 좀 더 치아를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치아 속에 있는 칼슘하고 더 결합하기 좋기 때문에 이런 킬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 치아가 더 이렇게 녹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인산염에 있는 수소는 이제 인산염이죠. 이게 산도를 갖다 낮추면서 이제 칼슘을 갖다가 이제 수산화 칼슘이라고 그러죠. 하이드록시 아파타이라는 놈에서 그 칼슘하고 그 포스포릭 액시드, 즉 인산염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데 그때 이 수소가 딱 들어가면서 결합해 가지고 칼슘을 갖다가 이제 녹여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거고, 이 사과 주스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구연산이라는 놈이 직접 칼슘하고 결합을 킬레이트 결합을 해서 이렇게 결합을 쉽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뭐 어쩌다고 바카스에 있는 주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연산이라는 거죠. 이 사과 주스와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콜라와 사과 중에 어떤 것이 더 잘 녹느냐고 얘기한다면 결론이 나오죠. 바카스가 훨씬 더 많이 치아를 갖다 녹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콜라를 먹은 다음에 뭐 우유를 헹구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또 조금 요즘 이제 최첨단의 방법이 있어요. 최첨단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요즘 생각한 것 중에 뭐냐면 음료수에 이게 이제 음료수라 생각하고요. 이런 치아를 녹일 수 있는 음료수라 생각하면 여기다가 아까처럼 우유에 해당하는 성분을 섞는 거죠. 우유에 해당하는 성분을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를 해서 칼슘과 인의 농도를 갖다가 음료수 속에 높이는 거죠. 그러면 치아를 갖다가 그 범랑질을 덜 녹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실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맛있네요. 생각보다는 맛있습니다. 콜라하고 우유를 섞었는데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정말 고소해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드셔는 보세요. 고소하네요. 맛이 정말 뭐랄까 말할 수 없는 그 고소함이 있어요. 느껴집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중에서 이 2개를 지금 제가 억지로 섞었지만 맛은 좋습니다. 고소하네요. 바로 비슷한 류가 있죠.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밀키스. 그쵸? 이게 사실은 칼슘하고 탄산음료에 사실 우유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당연히 그랬을 때 요 놈이 실험 결과에 의해서는 훨씬 더 가장 이런 구연 바카스 콜라 이보다도 훨씬 더 치아를 갖다가 덜 녹인다는 그런 실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칼슘이나 인성분이 풍부한 음료수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만들자라는 어떤 제한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은 바카스와 콜라 중에 어떤 게 더 치아를 녹일까라는 요 단계 전에 일단 사과로 가서 요 놈이나 쌤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되겠죠. 어떤 분이 그래요. 콜라하고 사과 중에 어떤 게 더 치아에 안 좋습니까? 그러면 사실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인데 뭐 이론적으로는 좀 더 요 놈이 사과 주스가 좀 더 치아에는 더 해롭겠죠. 충치적인 면에서 있어도 치아를 녹이는 면에 있어서도 그래서 결국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예. 우유도 아니고 사실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먹자고 사는 건데 어떻게 이걸 안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는 좀 줄이자. 어떻게 보면 먹는 횟수를 좀 줄이자라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색다른 면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 치아가 충치라는, 당연히 콜라나 이런 건 충치를 일으키죠. 예. 하지만 그 면 말고 그 외에 다른 효과, 즉 치아에 구멍이 나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덜 먹읍시다. 그러니까 덜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너무 급 종료네요. 자.